여보세요? 누구셔? 아, 그 변호사님이시구나. 또 무슨 일이죠? 이미 말했잖아요. 은반지라고. 그걸 누가 기억해요? 무늬 같은 건 관심도 없는데. 네? 딱 봐도 반짝거리고 깨끗해서 한눈에 알아봤죠. 난 돈이 걸린 일은 대충 하지 않아요. 아, 변호사님, 이건 좀 곤란합니다. 그런 걸 누가 기억해요? 아, 오른손 같은데. 근데 확실하진 않아요. 돈에 정신이 팔려서 그런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거든요. 아, 그 돈은 젊은 사람이 줬는데 그 청년은 왼손잡이였어요. 네? 자세히 생각해보니 왼손으로 돈을 줬어요. 네, 나예요. 미안해요. 이제 맞겠어요. 왠지 자도 자도 졸리네요. 아, 맞다. 어제는 왜 전화한 거예요? 좋아요. 그럼 누나가 올 때까지 집에서 얌전히 기다릴게요. 왔어요? 아이, 당연히 아니죠. 근데 잠옷 입은 채로 누나를 볼 순 없잖아요. 그래도 이미지가 있는데. 자, 앉아요. 잠 좀 깨게. 잠깐만 같이 기대 있어요.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 꼭 가시방석 위에 앉은 것 같잖아요. 내 침대가 불편해요? 누나가 너무 경직된 것 같아서. 서이사요? 무슨 일이죠? 서이사가 왜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서이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점은 서이사가 언제 주얼리 샵에 가서 반지를 세척했는지 시연에게 조사를 맡기면 돼요. 그보다 신경이 쓰이는 건 손이에요. 아마도 누군가가 서이사에게 덮어 씌우려다 선을 헷갈렸나 보군요. 진이현이 제안한 회사와 계약서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가 전에 갤러리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왼손잡이요? 그러고 보니 그는 왼손잡이 같아요. 전에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 왼손으로 물건을 잡고 문을 열었거든요. 일단 시온에게 조사 상황을 물어볼게요. 작은 도련님, 시키실 일이 있으십니까? 시온 씨, 전에 맡긴 진이현과 서이사의 행적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서이사의 행적은 조사하기 쉽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북구에 간 흔적은 없습니다. 최근 출몰한 지점은 회사와 비즈니스 모임과 자택뿐입니다. 최근 몇 개월간 주얼리 샵에 몇 번 가긴 했지만 서이사님이 그곳에서 구체적으로 뭘 하셨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느 매장인지 알고 있으니 내가 직접 가서 알아볼게요. 알겠습니다, 작은 도련님. 진이현 쪽은 어떻게 됐죠? 주변인에게 물어보니 그는 사교적인 성격이지만 최근 몇 달간 여러 핑계를 대며 동료 모임에 불참했습니다. 그 외에 북구를 잘 아는 몇 사람에게 북구의 술집과 카페에 대해 물어봤다고도 합니다. 남부에 사는 진이현이 거리가 먼 북구에 대해 물어봐서 기억에 남았다고 하더군요. 그럼 그가 북구에 갔었나요? 그게 언제쯤이죠? 그의 부하 직원이 CCTV가 지워지기 며칠 전인 대략 2개월 전에 북구에서 그를 봤다고 합니다. 네, 알겠어요. 보아하니 진이현의 혐의가 거의 확실해졌군요. 서이사의 반지가 언제 변색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답이 나올 거예요. 가죠. 지금 출발해요. 그야 물론 서이사가 자주 가는 주얼리 샵이죠. 가서 반지에 대해 들어보자고요. 내가 누군지 잊지 말라고요. 그가 VIP면 난 VVIP니까. 유본 부장님, 이것들은 전부 한정판 신상입니다. 이 여성분께 잘 어울릴 것 같네요. 나쁘지 않네요. 전부 포장해 주세요. 우리 자기가 이렇게 귀여운데 이 정도 돈은 써야죠. 그리고 내가 이 정도도 못 낼까 봐요? 고객님, 이건 전부 한정판이라서 다른 고객들은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알겠어요. 그냥 내 말대로 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전부 포장해 드릴게요. 맞다. 요즘 서이사... 그러니까 서하늘 씨도 자주 오시죠? 서 이사님 말씀이시군요. 최근 몇 번 오셨습니다. 서이사님도 좋아하는 여자가 생긴 건가? 예전에는 그렇게 자주 안 왔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닙니다. 서 이사님은 음반지를 관리하러 오시는 거예요. 음반지요? 매일 끼고 다니는 그거요? 네, 그날 서 이사님을 도와드렸던 것도 저였거든요. 서 이사님은 항상 끼는 그 반지 때문에 오셨어요. 서 이사님이 그 반지를 온천에 빠뜨리셨대요. 온천수가 닿으면 음반지는 변색돼요. 그 온천에는 다른 화학물질도 있어서인지 반지가 완전 까매졌더라고요. 언제부터요? 내가 모르고 있었다니. 아마 2달 전이었을 겁니다. 다급하게 와서 원상복귀 시키는 방법을 여쭤보셨어요. 그러고 보니 요즘 서이사님의 반지가
좀 거무스름해진 것 같긴 하네. 서 이사님은 그 반지가 정말 소중한 것이라며 약품 세척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저희도 어쩔 수 없었죠. 최대한 세척해봤지만 반지를 원상태로 돌리긴 힘들 것 같아요. 아마 얼마 후에 다시 변색될 겁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반지를 세척하러 자주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이 액세서리들 포장해 주세요.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 누나가 피곤할까 봐요. 아니면 자고 가려고? 그래요. 2달 전의 일이었다면 고현상과 거래할 때 새 반지를 꼈을 리가 없겠죠. 그 점원이 말한 온천 이야기는 나도 알아요. 아마 전에 아저씨가 진행 중이던 화인의 리조트 프로젝트일 거예요. 정말 다행이에요. 조사 결과에 실망하게 될까봐 걱정 많았거든요. 그래요. 아무래도 지니언의 인간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야겠어요. 전에 이력을 보니까 별 문제는 없었는데 이력에서 단서를 찾지 못했으니 입사 전의 일들을 알아봐야겠어요. 뭐야, 수학이 꽤 있었는데 왜 한숨이에요? 이렇게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기뻐요. 나는 그냥 익숙한 일이니까. 줄곧 우리 집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적은지 궁금해했었죠? 우리 집 메이드가 얼마 안 되고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실은 어렸을 때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으이그, 인상 쓰지 말라니까.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어렸을 때 5살 때쯤이었나? 나이가 좀 더 많은 아이에게 속아 지하 창고에 갇혔어요. 그 아이는 유씨 집안 방귀였을 거예요. 사람들이 나만 감싸고 도는 게 보기 싫었나 봐요. 지하 창고에 아주 강력한 냉동 장치가 있었어요. 난 여름 옷을 입고 몇 시간이나 갇혀 있었죠. 다행히 결국 형이 나를 발견해서 구해줬어요. 안 그랬으면 얼어 죽었겠죠. 사실 어릴 때 애들이 장난치는 바람에 이렇게 꽉 막힌 곳에 갇힌 적이 있거든요. 어둡고 축축하고 그때 기분이 진짜 별로였어요. 별건 아니고 쉽게 말하자면 그냥 트라우마예요. 친구들은 다른 도시에도 가봤는데 저만 미림실을 벗어난 적이 없어서 촌놈이라고 놀림당했거든요. 아마 사람들은 내가 다칠까봐 무서웠나 봐요.
그래요. 오랫동안 아버지와 형은 남한테 날 맡기지 못하셨어요. 그 후 아버지는 절 보살피는 사람들을 전부 해고했고 장난을 친 그 집안 사람들도 다시는 집에 발도 못 붙였어요. 당시 해고된 사람들은 아무리 부탁해도 다시 받아주지 않자 날 어머니를 죽게 만든 불길한 놈이라고 욕했어요. 그때 알게 됐죠. 때론 인간관계는 톡 치면 부러질 정도로 약하다는 걸. 신뢰라는 게 조금만 힘을 주면 찢어지는 종이 같더라고요. 예전엔 곁에 있는 친구들을 진심으로 믿었어요.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정작 내가 시리에 빠지니까 다들 떠나더라고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사람의 본능이니까 약속할 땐 진심이었어도 현실의 무게를 이겨내긴 힘들죠. 그럼 앞으로도 자주 칭찬해줘요. 그래야 힘이 나지. 나도 모르겠어요. 겉으로 너무 표가 난달까? 솔직히 말하자면 누나처럼 어리바리한 사람도 정말 오랜만이에요. 장난인데 뭘 그렇게 정색해요. 애초부터 나한테 바라는 게 없는 정직한 사람이어서 그런 거겠죠. 그리고 N2X에서 공통의 이상과 목표를 갖게 됐으니 팀원을 팔아먹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근데 한 가지는 진심이에요. 언제부터 이렇게 누나를 의지하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겠죠? 그래요. 신뢰는 의지한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일들 겪을수록 우리 사이의 신뢰가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아니요. 갑자기 감성적이 됐네요. 뭐예요? 벌써 배불러요? 그럼 데려다 줄게요. 조금 이따 시온에게 또 조사를 맡겨야 해서. 난 줬던 선물은 절대 돌려받지 않아요. 그럼 다른 여자한테 줄까요? 그래야 착한 누나지. 무슨 일이에요? 신우 씨, 안 가고 뭐해요? 백부님이 기다리세요. 유씨 집안의 정략 결혼 상대입니다. 신우의 약혼녀죠. 변호사님처럼 평범한 사람은 신우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그만 질척거려요. 가죠. 왜 그래요? 악몽 꿨어요? 왜 꿈에서 내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낮에 생각한 게 꿈에 나온다잖아요. 꿈에 내가 나왔다니 하루 종일 내 생각만 했나? 뭘 부끄러워해요. 나도 그런데 뭐.
나도 늘 누나 생각뿐이에요. 실은 줄곧 말하고 싶었어요. 누나를 좋아... 시온이 어제 밤새 알아봐준 덕분에 단서를 찾아냈어요. 진 이연은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대학 시절 자비로 미국에 교환학생을 갔다가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고 해요. 그때 진 이연은 1대1 지원을 받아 해외로 나갈 기회를 얻을 수 있었대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진 이연은 자선 프로젝트로 지원을 받았거든요. 지원자는 전부 익명이었고요. 하지만 형의 약혼녀가 이 프로젝트의 담당자와 오랜 지인이라 만남을 주선해주겠다고 했어요. 상대가 우리에게 정보를 줄지는 미지수지만요. 그분이 바쁘다고 해서 지금 바로 갈 건데 이따 결과가 나오면 바로 알려줄게요. 이 정도쯤이야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소식 기다려줘요. 상류층은 사교를 아주 중시하지요. 인맥은 무형의 자산이라 꽤 유용하거든요. 앞날을 위해서 신우는 명문가 자제와 결혼해야겠죠. 아무하고나 결혼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니까요. 이 노래 좋아해요?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옛날 노래를 좋아하시네요. 립 서비스가 좋네요. 전 이미 31예요. 저요? 전 음악에 대해 잘 몰라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옛날 노래를 좋아해서 듣는 것뿐이에요. 제가 왜 혼자 왔는지 궁금하죠? 감정이란 게 잃고 나서야 후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때 좀 더 소중히 여길 걸 하고요. 고민이 있는 모양인데 무슨 일 때문에 그래요?
신부 사이로도 남지 못할까 봐요? 사랑 앞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네요. 얻어도 고민, 잃어도 고민, 생각이 너무 많고. 사실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마주하면 돼요. 좋아하면 쟁취해야죠. 적어도 후회는 남지 않게. 저요? 당연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다릴 거예요. 그럼 천천히 감상해요. 전 이만 갈게요. 저번 건 내가 낼게요. 괜찮아요. 비슷한 처지니까. 이것도 인연이겠죠. 변호사님, 그분이 너무 단호하게 후원자의 정보를 넘기지 않더군요. 아무 수학 없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정보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니언이 최근 2달 동안 이 술집에 자주 왔다더군요. 마침 지니언이 오늘 룸을 예약했다고 해서 작은 도련님과 서둘러 왔습니다. 작은 도련님은 위층에 있으니 제가 안내해드리죠. 진이현이 누구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봐야죠.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술집의 사장은 형님의 약혼녀, 그러니까 내 예비 형수님이에요. 그래서 진이현이 어느 룸을 예약했는지 알아내고 CCTV 영상을 편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셈이죠. 이게 무슨 냄새야? 술 마셨어요? 피곤할까봐 연락 안 했는데 이렇게 혼자 나와서 술을 마실지 몰랐어요. 그럼 똑바로 서 있어야 해요. 조금만 비틀거리면 또 딱밤 때릴 거야. 아침에 형수님과 함께 자선단체의 담당자를 만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형수님이 지니언의 자료를 보자마자 바로 알아보셨어요. 형수님은 기억력이 아주 좋거든요. 특히 잠재 고객이라면 더욱더. 지니언이 최근 빈번히 출몰한 데다가 올 때마다 VIP 룸을 예약했으니 형수님도 어렴풋이 인상이 남았던 거죠. 그래서 얼른 부하 직원에게 확인해보라 일렀더니 정말로 지니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늘도 요새 내가 불쌍한지 좀 도와주시려나 봐요. 근데 난 지니언은 알코올에 알레르기가 있어서 거의 술을 못 마신다는 점이 수상했어요. 저 사람이었다니. 화인그룹의 이사 이명은이에요. 이 이사님, 전에 지시하신 서류는 전부 준비했습니다. 다 가져왔어? 이리 줘봐. 이건 문제가 있는 회사들의 진짜 재무제표, 그리고 최근까지의 적자 상황입니다. 이 서류만 있으면 해당 회사들을 인수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신호 본부장님은 결재권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니 약속대로 자진 사퇴해야 할 겁니다.
21살밖에 안 된 내 송이. 슬슬 자신이 뱉은 말을 책임질 때가 됐지. 이 이사님, 이번 일로 일전에 졌던 신세는 갚은 셈입니다. 유신우가 사퇴하면 저도 책임을 피할 수 없으니 더는 화인에서 일할 수 없겠죠. 앞으로 이제 각자 갈 길 가시죠. 더는 저를 찾지 마십시오. 계속 내 밑에 있고 싶다면 일자리를 소개시켜주지. 어려운 일도 아니고. 괜찮습니다, 이 이사님. 사실 이미 높은 자리에 계시면서 왜 유신우를 걸고 넘어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화인그룹은 원래 유씨 집안 소유고 앞으로도 유씨 집안 것일 텐데 절대로 절대로 뭐? 절대로 내 것이 될 수 없다고. 사람들은 늘 영만 찬양하고 함께 고난을 겪은 조력자는 기억하지 않지. 이제 그 애송이 코까지 닦아주라고. 내가 왜? 이 이사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화인을 넘길 일은 절대 없어요. 이 이사가 아버지나 유씨 가문이 없었다면 지금의 돈과 권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걱정 마요. 전부터 줄곧 진이언을 지켜봐왔으니까 놈들 뜻대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회의는 인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슈와 앞으로의 화인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구체적인 인수 계획안을 준비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죠. 사실 저도 처음부터 여러분이 건의하신 시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들을 눈여겨봤습니다만 현지 정책 때문에 괜찮아 보이는 회사들의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회사들의 브랜드 파워나 입소문도 현지에서 크게 떨어지는 추세더군요. 그에 비해 자금 지원이 시급하고 기술 혁신을 중시하는 신생 기업들이 좀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잘 나가는 회사를 추려왔죠. 이 회사들 모두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제대로 짚은 것 같군요. 역시 뛰어난 안목입니다, 신우 본부장님. 전반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시장 개척도 중요하니 올해 하반기도 애닌에 뒤처져서는 안 될 겁니다. 물론이죠. 그쪽의 정책이 정해지면 저희도 현지 조건 따라 점차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겁니다. 좋군요. 그럼 저는 이의 없습니다. 이 이사님 생각은 어떠시죠? 저도 이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죠. 무슨 일이신가요, 신우 본부장님? 이 영상을 보고 생각나는 게 없나요? 뭐 하자는 겁니까, 신우 본부장님? 이런 대화에 법률 자문까지 동원하실 일인가요? 긴장하지 마세요, 이 이사님. 이분은 지금 녹음기 하나 없이 친구로서 제 곁에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영상에 대해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왠지 오늘따라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시더니 준비를 하고 오신 거였군요. 그나저나 어째서 회의장에서 이 사실을 폭로하지 않으셨죠?
화인그룹의 본부장으로서 전 항상 그룹을 먼저 생각해야 하거든요, 이 이사님. 회의장에서 폭로하는 게 화인에 좋을 게 없잖아요? 그랬군요. 그렇다면 절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십니까? 그건 이 이사님의 행동에 달렸죠. 방금 전에 한 말 그대로 저흰 화인그룹의 본부장으로서 항상 화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결정을 내릴 겁니다. 이사님은 화인그룹의 창립 멤버이시고 지분이나 의결권도 상당한데 제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자격으로요? 그리 말씀해 주시니 지금까지 제가 소인배처럼 굴었군요. 오준철 이사의 한마디에 큰소리치는 모습으로 젊은 혈기에 그러시는 줄 착각했네요. 역시 유 회장님 마들입니다. 겨우 21살에 생각이 이리 깊다니. 이번 인수 전략도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바쁘실 테니 오늘은 이만하죠. 그럼 이 영상은 한동안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부디 이 이사님의 신분과 지위가 화인에서 나온 것이며 화인이 무너지면 모든 게 사라진다는 것을 명심해 주세요. 제게 뭘 하시든 화인에 피해를 입히지 마십시오.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신우 본부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제 발로 나가면 그가 한 일은 폭로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회사에 붙어 있으면 잘못을 공개하고 퇴사시켜야겠죠. 이명은은 화인그룹의 이사이자 실질적인 주주이기도 해요. 그룹에 전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신임 이사 선거 전이니 영상을 증거로 물러나게 하기에도 좋은 타이밍은 아니에요. 오랜 세월 적지 않은 신복들을 심어놨을 테니 단번에 실권을 빼앗기도 어렵고요. 네, 만일 그가 정말로 이사회에서 나가겠다고 선언하면 이제 막 안정된 주가도 다시 흔들릴 테니 어? 왜 그렇게 생각해요? 멋진데요? 이렇게 이해가 빠르다니. 누나도 비즈니스에 재능이 있네요? 방금 뿌듯해 보이는 표정이 너무 귀여워서. 왜 그래요? 요새 왜 이렇게 멍하니 있지? 무슨 생각해요? 이제야 내가 나름 잘생긴 걸 깨달았나? 벌써 가려고요? 밥도 얼마 안 먹었잖아요. 그래요. 그럼 어서 가서 쉬어요. 맞다. 다음 주 주말에 화인그룹에서 인수권 성공기념 연회가 열리는데 그때 누나도 와야죠? 그래요. 내 파트너로 같이 참가해야죠. 그래 줄 거죠? 그럼 다른 여자를 데리고 가야 하는데. 누나, 그 여자들 전부 나한테 흑심 있는 거 알잖아요. 설마 날 그런 호랑이 굴에 던져둘 거예요?
그럼 같이 가자. 응? 별 말씀을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작은 도련님은 변호사님을 탓하지 않으실 겁니다. 변호사 업무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시니까요. 그러니까요. 어르신도 변호사님이 바쁜 분이라고 농담을 하시던데요. 작은 도련님께 못 들으셨나요? 유씨 집안과 친분이 좋은 집안과 화인의 사업 파트너가 이번 파티에 오셨습니다. 역시 유씨 가문이 인정한 며느리감이네요. 딱 봐도 뭔가 달라. 그러니까요. 두 집안 사이가 얼마나 돈독한데요. 무슨 며느리예요? 아직 식도 안 올렸더만. 꿈깨요. 변변찮은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그 집 아들이 백씨 집안 눈에 들겠어요? 참나. 우리 아들한테 눈독 들일 땐 언제고? 그만하고 조용히 좀 해요. 변호사님, 왜 그러고 계세요? 무슨 생각 중이신가요? 네, 백씨 가문과 유씨 가문은 대대로 사이가 좋았어요. 백씨 집안은 주로 고급 바나 레스토랑을 운영해요. 화인그룹과는 줄곧 협력 관계였죠. 작은 도련님의 댁까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련님은 백씨 집안 자제분들과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서 사이가 아주 좋아요. 그분들도 오늘 오셨을 테니 이따 작은 도련님이 소개시켜 주실 거예요. 시온 비서님, 드디어 오셨군요. 회장님과 본부장님이 계속 기다리셨습니다. 위층에 계시니 도착하면 바로 올라오시래요.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서두르시죠. 변호사님, 작은 도련님 왼쪽에 계신 분은 저희 어르신이고요. 작은 도련님 오른쪽에 계신 분은 백씨 가문의 백선아 아가씨입니다. 맞은편에 계신 분들은 화인의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저희 어르신과 사적으로도 왕래가 잦은 지인들이시죠. 드디어 왔네요. 오래 기다렸어요. 소개할게요. 이쪽은 내 아버지. 전에 누나가 말했던 유명 인사 유 회장님. 아버지, 이분이 자주 말씀드린 테미스 변호사 사무소의 변호사님이에요. 우리 신우한테 많이 들었는데 드디어 보게 됐군요.
너무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해요. 앞으로 우리 신우 좀 많이 도와줘요. 그렇게 부르지 말고 아저씨라고 불러요. 이쪽은 백씨 그룹의 백선아 씨. 우리 형의 약혼녀예요. 그러니까 내 예비 형수님. 신기하군요. 정말로 연이 닿을 줄이야. 어라? 둘이 아는 사이예요? 아는 사이까지는 아니지만 전에 한번 뵀어요. 말이 꽤 잘 통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뵙게 되다니. 근데 신우의 친구였군요. 이분들 모두 화인의 사업 파트너세요. 이쪽은 유 사장님, 이쪽은 최 사장님. 오늘 연애를 부디 즐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노인네들과 같이 있으니 불편할 테지. 그래. 그럼 젊은 사람들끼리 재밌게 즐기다 와요.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어른 말씀을 이리 안 들어서야. 그만하게. 전에 젊을 때도 저렇지 않았나. 괜히 쉰내 나는 소리 말게. 제가 그렇게 힘들었으니 신우가 제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랐어요. 우리도 이제 늙었네. 녀석들도 다 컸으니 알아서 잘 하겠지. 전 그 아이가 편한 길을 걸었으면 하니까요. 하지만 신우도 고집이 있는 아이니 뭐 됐습니다. 이보게. 원하는 게 없다면 돈을 아무리 벌어도 무슨 소용이겠나. 우린 그동안 힘든 일을 너무 많이 겪었어. 사랑만큼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세. 자, 여긴 사람이 없으니까 제대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겠네요. 빨리 말해봐요. 요즘 왜 그래요? 왜 자꾸 나를 피하는 거예요? 시침이 떼지 말고요. 저번에 술집에도 혼자 갔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홧김에 혼자 술까지 마시러 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언제 누나를 화나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고 보니 저번에 하늘 아저씨를 만나고 나서 이상해진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말해줘요. 도대체 아저씨가 뭐라고 했어요? 날 속이기에 누나는 연기력이 너무 부족해요. 솔직히 말해줘요. 도대체 아저씨가 뭐라고 했어요? 뭐가 그렇게 다른데요? 누나가 말해봐요. 솔직히 나 모임 별로 안 좋아해요. 딱 봐도 흑심이 가득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상대하는 경험 따윈 필요 없어요. 그럼 정략 결혼에 관한 얘기도 들었겠네요? 제대로 설명할게요. 우리 가문에 정략 결혼 같은 전통은 없어요.
형수님이 명문가 출신이긴 하지만 형님과 중마고우였어요. 두 사람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했죠. 그리고 우리 가문은 굳이 결혼을 통해서 업계의 지위를 유지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이익을 보려고 아들을 팔아넘길 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날 남들한테 뺏길까봐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래요? 내가 설명 안 하면 도망갈 거잖아. 항상 같이 있어주겠다고 했으면서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 잊어버린 거예요? 얼굴 빨개진다. 내가 무슨 생각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건 우리 둘의 일이에요. 전에 무슨 이야기를 들었건 무슨 생각을 했건 우리 둘의 일이라고요. 우리 두 사람의 일이니까 함께 해결해 나가요. 난 언제나 누나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날 두고 가지 마요. 난 누나를 좋아... 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왜? 아비가 방해한 모양이지? 아저씨들 오셨다. 와서 인사해야지. 네, 바로 갈게요. 누나,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요. 금방 올게요. 왜요? 아쉬워요? 몇 살밖에 차이 안 나니까 그냥 언니라고 불러요. 좋아하는 사람이 신우인지 몰랐어요. 물론이죠. 이 감정이 어떻게 될지는 당신한테 달렸네요. 그래도 전에 말했듯이 어떤 선택을 내리든 간에 후회는 남기지 마요. 데려다주고 오는 길이니? 네, 이렇게 늦었는데 혼자 보낼 순 없잖아요.
좀 더 오래 이야기하다가 올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 그렇게 답답한 놈은 아니라고요. 이번에 만나서 인사도 나눴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시원시원하면서 말도 잘하는 게 교양이 넘치더구나. 네가 쩔쩔맨만해. 아버지, 좀 심하신데요? 쩔쩔매다뇨. 시침이 떼기는. 그 아이가 올라오자마자 눈을 못 떼던데 그걸 몰라볼까봐. 제가 언제요? 꼭 보고 싶다고 하셔서 아버지를 기다리게 하기 싫어서 계단을 주시하고 있었던 건데. 맞다, 아버지. 다음 주에 또 바쁘세요? 그래, 다음 주 주말 비행기야. 이번에 또 한동안 나가 있어야 해. 왜? 아비가 집에 있으면 고백에 방해가 되나 보지? 드디어 고백이라도 하게? 네. 하늘 아저씨가 뭐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요즘 저를 멀리하는 것 같아서요. 전 그녀를 놓치기 싫어요. 다가오기 부담스러워한다면 제가 다가가려고요. 실은 오늘 고백할 뻔했는데 더 제대로 된 자리에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요. 그래, 그래야 내 아들이지.